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유평의 오늘은 자유일보의 사설인데요. 논설위원 중 한 분이 쓰셨겠죠. 제목이요. 의료계 국민 생각하면 협상안 나온다. 의료계 파동 어려운 문제인데 자유일보가 잘 정리했네요. 일단 읽어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협상은 늘 있어 왔다. 전쟁 중에도 물밑에서 협상한다. 협상의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 쌍방 공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류 사회는 경험칙으로 알기 때문이다. 의료계도 협상의 문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현실 불가능한 요구는 일단 뒤로 미뤄야 한다. 의료계의 요구에 도무지 현실성이 안 보이는 건 2025년, 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이다.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7년부터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다. 의협 요구를 존중해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그렇다 치자. 그러면 코앞에 내년도 증원 백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대입 정원이 결정된 것이 지난 5월이고 전국 대학들이 이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요강도 확정 발표했다. 이미 어제 9일부터 전국 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 원서를 접수한다. 물론 의대도 포함되어 있다. 내년도 전국 의과대학 39곳 정원은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난 총 4,610명이다. 이 중 3,118명을 수시에서 뽑는다. 67.6%다. 정시 모집은 33%밖에 안 된다. 재외국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모집 전형은 지난 7월에 시행돼 무효로 돌릴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로 2025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할 수 있나? 의료계는 수시 합격자 발표가 오는 12월이니까 원점에서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의대 수시를 이미 지원한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막판에 모집 정원이 재조정되면 수시 지원자들은 곧바로 자신의 인생 설계를 바꿔야 하나? 의협은 먼저 진지한 협상 의지가 있는지부터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개혁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의사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이며 환자들에게 유리한가를 염두에 두면서 의사들이 이익을 찾아가는 게 순리다. 의사들도 이런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협상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또 협상 과정에서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는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했는데 이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다만 지금은 협상 의지와 현실성 있는 안을 내놓는 게 먼저다.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요. 자유일보는 아시다시피 보수의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조중동이 보수 역할을 못하니까 창간한 신문이 자유일보예요. 의사들은 대부분 보수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일보도 지금까지 그렇게 모멸차게 의사들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그렇고 보수 평론가들도 속으로는 저 의사들 저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고압적이고 강압적이지? 하면서도 보수 같은 편이니까 우리끼리 총질하긴 그러니까 사태를 좀 더 보지 뭐 두고 보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다른 보수 평론가들도 그렇고 자유일보라든가 보수 신문들도 그렇고. 그런데 해도 너무하니까 이제 이런 사설이 나오는 거고 저도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2025년도 그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자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수시가 지난 대입 정원이 결정된 게 5월이고 수시는 벌써 시작이 됐어요. 수시 뽑는 게 67%인데 이미 그 원서 내고 다 이랬는데 그리고 결정을 했잖아. 난 수시로 원서 낼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생각한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데일리도 보수 신문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박근빈 보건의료 전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의사 내부에서도 정부와 대화 참여하라 주장이 본물을 이루고 있답니다. 땡깡 부리지 말고 너무 옹고집 부리지 말고 협상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대화는 해라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 총대 매야 의료 붕괴를 막는다. 그리고 뉴델리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일부 의사들이 이 의료계에 참여해야 국민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사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의사들이죠. 그러면서 이대로면 환자 의사 신뢰가 결여돼서 심각한 문제로 확장되고 이게 의사 악마화가 된다. 여론이 바뀐다. 지금은 그 어느 정도 의사 편을 들어주는 보수 여론도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 조사가 됐는데 추석 연휴 하루 평균 8
8,000곳에서 문을 연답니다. 병원들이. 그러면 진찰료 가산율이 30%였는데 50%로 늘어난대요. 이렇게 지금 병원들이 문을 열고 있어요. 추석 연휴 14일에서 18일 기간에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00여 곳이 문을 연답니다. 이게 이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올해 초에 설 연휴 기간에 운영한 당직 병원의 2.2배 수준이에요. 그때보다 2.2배나 늘어나게 병원 문을 다 여는 거예요. 이만큼 의식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땡깡을 부리면 안 된다 이거죠. 환자들 죽음을 볼모로 죽기만 해봐라. 죽음을 마치 바라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의사들이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했는데 설마 죽음을 바라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일부 얘기가 뭐냐면 저러다가 사람이 죽어 나가자빠지면 그걸 윤석열 탓으로 돌리고 유리한 국면을 잡으려고 의사들이 죽음을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이런 비판까지 나와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오죽하면 그런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코로나에 몰린 이 일부 의사들이 의사들일지 의사 가족들일지 모르지만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악의적 실명 공개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아니 이런 것도 블랙리스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그 일치 단결하지 않고 근무하고 이러면은 배신자다 이렇게 배신자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 의사들이 배신하려고 병원에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응급실 상황이라든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겠다. 가서 환자를 봐야 되겠다. 이러는 의사 본연의 심정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의사 아닙니까? 민노총 파업 우리가 의사들도 욕했잖아요. 회사를 볼모로 잡고 회사 막 망해가면서도 그걸 땡깡을 부려가지고선 파업을 하는 걸 의사들도 그때 욕했잖아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환자를 볼모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협상을 하면서 정부도 지금 많이 양보했어요. 수가 많이 올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보니까 정부 안이 수가를 많이 올려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에 하는 것도 무슨 공휴일날 근무하면 뭐 얼마 주고 이러는 게 있더만요. 그걸 대폭 올려줬어요. 정부에서 그 수가도 굉장히 올려줬더라고요. 파격적으로. 그래서 의사들이 뭐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의사들이 이제 의사 본연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해서 환자들을 생각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의료 파동 때 매끄럽지 못한 그 처리, 협상 과정, 그 리더십에 어떤 문제는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이 뭐 총대를 메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집중 공격하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노력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100% 잘하고 의사들이 100% 못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51대 49로 의사들이 51% 잘했고 정부가 49% 잘했고 의사가 더 잘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응급 대란은 막아야 되잖아요. 환자가 죽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의사들이 물론 더 잘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도 노력하는 거는 인정해줘야 돼요. 잘못했지만 여태까지 지금 의료 파동에 수가를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지방 의사들이 부족한 거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의사들도 나와서 이거 좀 반영해달라. 이것도 반영해달라. 이렇게 협상을 해야지. 무조건 안 돼. 2025년도 지금 수시 다 저 서류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안 돼. 25년 하나도 한 발짝도 못 나가. 한 명도 늘려서는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일부 의사들이 우려하는 대로 의사들을 악마화 할지 몰라요. 나중에 만약에 진짜 대란이 일어나면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겠지만 좌파들은 뭐 신났다고 비판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내 가족이 만약에 죽었다. 내 가족이 수술을 못 받고 죽었다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 탓하겠습니까? 그 병원을 안 지킨 의사들을 탓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의사들 먼저 탓할걸요? 그럼 어떻게 감정이 폭발해요.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어차피 내 동생 죽었고 어차피 내 부모 죽였는데 이놈의 의사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욕하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의사들의 입장을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갈수록 그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 임단협 회장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한 요구, 그 다음에 이 협의체로 구성하고 협상하자는데도 안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내년부터 다 정해진 것도 안 된다는 거, 이런 너무 고압적인 게 지금은
의사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요. 이제 수가는 해결되니까 이제 의사들을 2,000명 아니라 10,000명을 늘려도 지방 의료가 활성화될 것 같으냐. 안 된다는 거죠. 10,000명 늘려봐야 서울 수도권에서 다 근무하려고 그런다. 그럼 그게 정부의 잘못입니까? 10,000명을 늘려줬는데 다 수도권에서 근무한다는 게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수도권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의사들의 욕심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내가 고향이 전라도인데 고향의 환자들을 내가 치료하겠다면 슈바이처는 못해요. 슈바이처는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아프리카로 갔지만 그렇게는 못해더라도 자기 고향은 지키는 의사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고향이 충청도면, 내 고향이 서울이면, 내가 공부 잘해서 의사 됐지만 내 고향 사람들을 내가 치료하겠다. 그런 의사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봉규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의사들도 다 돈 벌어야 되고 수도권에서 다 살고 싶다고요? 아니, 근데 그거 인정하죠.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고 우선 지방의대를 확충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의대 나온 사람들이 일정 기간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조율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인기과 의사들 10,000명을 늘려도 인기과 위주로 가고 소외된 과는 안 가려고 그런 거 고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 누가 가려고 그러겠느냐. 다 피부과, 그 다음에 안과, 성형외과 이런 데로 가려고 그럴 거다. 그게 정부 책임입니까? 의사들이 돈 잘 버는 데로 가려고 그러는 의사들의 욕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평론하면서도 이왕이면 조회수 많이 나오는 대로 그런 이슈 잡는 거, 그것도 저도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운영해야 되니까.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코인 팔이 한다고 욕하더라고요. 그때는 전 섭섭했어요. 그렇지만 진짜 제가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진짜 돈 버는 거라든가 내가 밥 먹는 거를 운영 적자 나도 상관없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 진작부터 그런 의사협회 많이 깠을 거예요. 저도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사람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의사는 아니잖아요. 의사의 윤리라는 거는 우리 같은 평론가의 윤리보다는 더 고결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좀 모자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부탁드릴게요. 고결하고 순결한 직업을 선택했고 또 수재들만 가는 게 의대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가 된 사람들 하얀 가운만 보면 우리가 존경했잖아요. 저도 존경했어요. 병원에 가서 하얀 가운 입고 의사들 보면은 왠지 존경심이 우러나더라고. 왜? 병을 고쳐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나는 벌어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냥 생활하려고 직업을 영위하고 그러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의료 파동을 보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저 사람도 돈 벌려고 하고 저 사람도 인기과 찾으려고 하고 지방 내려가기 싫어하고 나하고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까지 괜찮은데 만약에 내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걸 넘어서서 완전히 열불날 거 아닙니까? 의사들을 악마화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저런 진짜 저걸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똑같은 직업으로 평가해요. 이제는 의사도 뭐 돈 벌려고 하는 공부 잘해가지고 가는 직업이고 뭐 장사도 마찬가지고 이봉규 평론가도 마찬가지. 저는 직업으로 생각해요. 뭐 제가 고결하거나 순결하다고 뭐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직업으로 하면서 그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보수 평론가의 입장을 견지하는 거예요. 제가 뭐 고결하다고 그러지 생각 안 해요. 저는 고결한 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욕도 잘하고요. 걸렁걸렁대고요. 요즘은 술 끊었지만 술 먹고 햇소리도 하고요. 주정도 하고요. 그냥 필부예요. 의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사들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려요. 잘 타협을 하셔서 요구하는 거를 내놓으시고 그걸 관철하고 정부도 좀 양보도 하고 이래야죠. 어떻게 그냥 안 나가고 전부 빵으로 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소드리는 거예요. 의사분들에게 내 친구 의사들 많아요. 내 주변에 의사들 많고 그분들 다 보수예요. 보수표 깎아먹는 거예요. 그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용감하게 구독자 떨어지죠. 이런 소리 하면. 그런데 부탁드리는 거예요. 환자 살려주세요.